부정적분의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미분이라는 것을, 즉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을 텐데, 그 미분법을 활용해서 미분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내가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 이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미분하시게 되면 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2x가 돼요 라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얘를 미분해도 2x가 된다는 것은 똑같잖아.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내가 x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하게 돼도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얘를 미분한 값도 얼마? 2x가 되겠지. 오케이? 뭐해? 펜들어 껌내고. 응? 뭐, 화이트를 다 써서 다음 걸 쓰면 뭔 말이야? 나의 필기를 못 믿겠다. 예, 알겠습니다. 야, 누가 승현이 왜 화이트 좀 빌려줘라, 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미분하면 2x가 됩니까?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x제곱이 존재하고 있고 그 뒤에 상수항이 달려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미분하시게 되면 2x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을 x제곱 플러스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 무언가는 상수항이 되겠지. 얘를 미분하시게 되면 2x가 됩니다 라는 결론을 가게 될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부정적분의 의미는 미분의 역연산이야. 이것이 부정적분의 정의인데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이렇게 될 거야. 당연히 2x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x제곱이 될 수도 있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역연사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는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나옵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의 뜻은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될 수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얘가 될 수도 있다 이해하셨냐? 그러면 이 수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될 테니까 우린 그걸 하나로 통칭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2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x제곱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고 그 뒤에 상수가 하나 달려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2x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하셨니?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한글로 한번 써보자꾸나. 자, x제곱 플러스 c를 미분하면 2x이다 라고 하는 한글을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게 되면, 자, x제곱 플러스 c를 미분한다는 기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이프니치나 뉴턴의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얘를 x에 관하여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dxd 라고 썼어. 자, 그러면 그 결과가 2x가 됩니다 라고 쓰는 것이 우리가 미분해서의 표현이었지. 자,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역연상 상황을 역시 한글로 써보시면 2x를 부정적분하면 자, x제곱 플러스 c이다가 바로 역의 상황일 것인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적분하면이라고 쓰는 경우들도 들어있어. 자, 그러면 이 말을, 이 한글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인테그랄, 그러면서 S자를 위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의 기호를 쓴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왜 S자를 길게 늘어뜨리냐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이유가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적분당하는 대상이 2x니까 2x를 갖다 쓰시고 dx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상황이 2x를 부정적분하면 상황이 되는 거야. 그 결과는 오른쪽 우변에서 쓰게 되는데 x제곱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돼.
여기까지 하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글의 상황과 수식의 상황까지 정확하게 읽는 방법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지금 한글 뜻을 생각하시면 EX를 부정적분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좌변을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 우변은 그 결과가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라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호 나왔으니까 우리 기호의 명칭도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요 상황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현재 내가 x제곱 플러스 c를 미분하면 ex이다라고 했던 상황을 우리가 예전에 좀 여러 가지 함수를 다 표현했을 때 상황을 보시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다 라고 놨을 때 당연히 이 식은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 모습들로 표현이 될 것인데 첫 번째 표현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라지 fx를 dx, d를 앞에 갖다 쓰게 되면 라지 fx를 x에 관하여 미분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 자, 그 결과가 스몰 fx입니다 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될 표현은 물론 이 식도 뭐 만나게 되겠지만 이런 표현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라지 fx를 전체적으로 프라임을 취하겠다는 건 미분하겠다는 뜻이야. 뉴턴의 표현 방법이지. 자, 그랬을 때 뭐가 된다? 스몰 fx가 됩니다 라고 쓰지게 될 거야. 자, 이걸 역연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시면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이다인데 잠깐 여기 봐. 자, 선생님이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었었는데 자, 우리가 나올 결과가 라지 fx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라지 fx에 1이 더해져 있다 하더라도 2가 더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100이 더해져 있다 하더라도 미분하게 되면 날아갈 테니까 오케이? 당연히 현재 여기서는 c가 생기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인테그랄 스몰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 상태에서 명칭 하나씩 확인해 보시니까 선생님이 지금 앞에 있는 걸 뭐라고 읽고 있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읽고 있고 자, 여기서 스몰 fx는 무엇이냐면 적분을 당하는 함수다라는 의미에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피라고 하는 뜻이 당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법원에서 원고, 피고라고 얘기할 때 피고가 뭐냐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야. 여기서는 적분을 당하는 함수. 여기까지 되시니? 응? 인테그랄. 인테그럴 뭐 나쁘진 않은데 인테그랄 이렇게 읽어 보통은. 자, 그리고 dx는 뭐라고 하냐면 dx는 인테그랄과 하나의 쌍이 지어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피적분 함수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즉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인테그랄이 등장했고 dx가 뒤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함수가 적분을 당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즉 피적분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역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분 변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두 번째 역할이야. 현재 이 dx라는 뜻은 x에 관해서 적분하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적분 변수라고 부른다. 즉 현재 이 식이 x에 관하여 적분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dx가 써져 있는데 이랬을 때 이 상황은 x가 내가 주목하는 문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dy라고 써 있게 되면은 y라고 하는 문자를 주목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 여기까지 아시겠지?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는 라지 fx 플러스 c인데 이 라지 fx는 우리가 미분해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fx를 미분하면 스몰 fx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스몰 fx는 우리는 도함수라고 읽었을 것이고 라지 fx는 뭐라고 읽게 되냐면 원시함수라고 읽게 돼. 오케이? 그래서 현재 여기서도 명칭은 원시함수가 되어 있긴 하나 우리가 뭐 결과를 굳이 명명할 필요는 없지.
다만 C에 대한 얘기는 잠깐 좀 할 것인데 이 C는 무엇이냐면 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값들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그게 하필 또 정수가 아니라 뭐 소수라든가 아니면 뭐 유리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가 다 가능한 상태잖아. 따라서 얘는 실수 전체를 대변하는 문자야. 그래서 얘는 정할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부정상수라고 얘기를 하던가 때에 따라서는 적분상수라고 얘기할 때도 덜어 있단다. 근데 요즘엔 거의 다 부정상수로 많이 통일이 되어 있더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네 번째. 자, 그럼 각각의 명칭을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셨는데 이 얘기에서 너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럼 부정적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너희 머릿속에 딱 이게 자리 잡혀 있어야 돼. 미분의 역연산.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스몰 fx dx를 자,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사실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됩니다잖아. 오케이? 자, 그럼 그걸 써볼게. 여기는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됩니다라는 것을 구하고 싶은데 오케이? 우리는 아직 부정적분에 대한 기술, 계산하는 걸 하나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첫 번째 이식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가 됩니다라는 것의 역과정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내가 부정적분된 결과를 미분했을 때 피적분함수가 나옵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라라는 뜻이다. 즉 부정적분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 있냐면 내가 이놈을 다시 미분했을 때 피적분함수가 나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음둥. 부정상수 C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합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상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나와 있던 책들 같은 경우는 적분상수가 써져 있는 책도 꽤나 있어요. 문자에 대한 사용을 잠깐 좀 정리하려 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고 있으면서 문자를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라고 보시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걸 쓸 수 있겠지. X 또는 Y라고 하는 문자를 보통 많이 사용해 왔었지. 또는 어떻게도 사용했었냐면 A, B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어. 혹은 뭐 알파, 베타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라지 n이라든가 뭐 스몰 n이라든가 이런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런 문자들의 상황을 조금 분류시켜 보려 해.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사용했었던 x, y는 어떤 거냐면 미지수를 필요로 했을 때 미지수형 문자를 사용한 적이 있었지. 당연한 얘기지만 언제 사용합니까? 그러시면 방정식에서 우리가 사용한다 기억나시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값이 지금 현재 어떤 값인지 모르겠는데 즉 변수인데 그 변수의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x 또는 y라고 하는 문자로 표현해서 구해갔었지. 오케이? 그에 반해서 a, b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은 아닌데 오케이? 얘네들을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잘 보여준 게 뭐냐면 1차 방정식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 ax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식이 있을 때 너희 보통 뭐 구하려고 하지? x 구하려 하잖아. 그래서 x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형 문자인 거고 a와 b는 동일하게 문자로 사용되긴 했지만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아닌 상수란 말이야. 따라서 두 번째는 상수형의 문자 사용세가 있어. 여기까지는 자주 쓰니까 그래도 대부분 애들이 맞아 저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문자의 사용이 언제 일어나냐면 너희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 배웠잖아. 그 집합이라는 단어 보시면 이딴 거 할 때 되게 많아. 라지 뭐 n에 임의의 원소 스몰 n에 대하여 이러면서 즉 n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자연수 전체를 대변하는 값들이야.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다가 자연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n1 플러스 n2가 아니라
뭐 2n 이런 게 아니라 자연수에다가 자연수 더한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자연수 돼요라고 표현했던 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즉 이 문자 하나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연수라고 하는 전체 집합을 대변하고 있는 문자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이런 걸 우리는 부정형 문자라고 얘기한단다.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태까지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뭐 이딴 거 아니겠어? 뭐 홀수와 짝수를 나타낼 때 너희한테 홀수 나타내봐 혹은 짝수 나타내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많이 표현하는 게 2n이요 또는 2n-1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이 홀수에 대한 표현이 궁금했던 친구도 있지 않니? 홀수 표현해봐 보면 2n-1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2n 플러스 1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잖니. 오케이? 얘가 왜 홀수가 되냐고 하시면 n이라고 하는 정수 집합의 2배를 곱했더니 짝수가 될 것이고 1을 빼니까 홀수가 된다는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n이라고 하는 정수 집합의 2를 곱하니까 짝수가 될 것이고 1을 더하니까 홀수가 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 거지 얘를 미지수형 문자나 상수형 문자의 사용처럼 사용할 수는 없었다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적분 상수 C 역시 부정형 상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연산이 되기 시작해. 이 부정형 상수 C는요 어떤 집합을 대변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는데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을 대변합니다. 그럼 아가들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연산들이 가능할 것인데 내가 만약에 부정형 상수 C한테 부정형 상수 C를 더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이 C가 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이게 실수이고 이게 실수이다 보니까 실수에 실수를 더하면 무슨 수가 나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실수 C 이렇게. 아시겠어? 즉 현재 이 상황에서 C를 이항시키고 넘긴 다음에 C는 0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니? 그리고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보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많을 거냐면 앞에 있는 게 C1이고 뒤에 있는 게 C2라고 표현될 때가 많을 거야. 그때 C1 플러스 C2가 아니라 실수 전체 집합과 실수 전체 집합을 더했구나. 그러면 실수가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결론 지어야 돼. 아시겠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좌변에서 우변 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즉 실수 하나를 2개 이상의 실수로 쪼개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럼 당연히 C-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0이라고 쓰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얘가 의미하는 것도 C에서 C를 빼셔라가 아니라 실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을 빼는 거니까 실수에서 실수 빼면 뭐 나옵니까? 실수요. 그래서 C라고 쓰셔야 하는 거야. 즉 여기에 C1, C2라고 써져 있다 하더라도 똑같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C에다가 C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역시 C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물론 두 수 중에 하나는 0이 아닐 거야. 여기까지 하셨어? 마찬가지로 C에다가 C를 나누게 되어도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C 입장에서는 0이 될 수 없다. 라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이 상황을 앞에서 봤었던 미지수형이나 상수형 문자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형 상수에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래. 여기까지 됐지? 됐음? 자, 그러면 현재까지 해서 이러한 간단한 개념만 가지고 1번 문제를 살짝은 풀어볼 것인데 교재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 문제 그냥 써드릴게. 오늘 화이트 전쟁이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인데 아주 간단한 문제야. 인테그랄 스몰 fx dx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어. 자, 현재 이 상태에서 fx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너한테 지금 가르쳐드린 거 하나밖에 없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식을 처음에 딱 바라봤을 때 뭐부터 보이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냐면 내가 얘를 무엇인지 안 다음에 적분해야겠다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얘의 부정적분 결과가 얘니까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오겠다가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어야 돼. 이해하셨어? 자, 오른쪽 우변에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를 미분하게 되면 피적분 함수인 스몰 fx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fx는 뭡니까? 라고 묻게 되면 자, 오른쪽 우변을 미분함으로써 걔를 구한다.
얘 미분하시게 되니까 4x 나오실 것이고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간단하지요? 자, 세 번째. 이게 선생님 아직도 좀 의문이긴 한데 계속 의문이야. 수업 준비하면서도 의문이었고 왜 뺐을까 의문이고 계속 의문이긴 한데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거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 되게 중요했었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변질되어 갈지는 선생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너희들한테는 예전 교과 과정과 차이 없게 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근할 거야. 자,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인데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 부정적분하고 미분 사이의 관계야. 사실 얘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당연한 얘기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내가 어떤 fx라는 함수를 적분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걔를 미분할 거야. 오케이? 내가 어떤 스몰 fx라는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는 뜻은 스몰 fx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아가들 요 안에 있는 식부터 차분히 계산해 보시면 스몰 fx를 부정적분하셔라라는 뜻이니까 노란색 밑줄의 결과는 라지 fx 플러스 c겠지. 그런 다음에 걔를 다시 뭐 해달라는 식이냐면 미분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 다시 나올 것이고 c는 미분하면 사라질 거 아니야. 따라서 얘 결과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게 되면 그냥 스몰 fx야. 여기까지 하셨지? 뭐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시게 되면 스몰 fx가 나온다라는 의미야. 여기까지 했어? 근데 얘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의미는 지금 당장 너희한테 효용성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해드릴 얘기는 효용성인데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당장 효용성보다 나중에 효용성이 훨씬 더 큰데 문과한테는 사실상 그 효용성이 별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해서 선생님이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은 상태로 판단해서 그냥 쭉 전달할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잠깐 주황색 네모 상자라고 가려놓을게. 자, 만약에 내가 어떠한 요 네모 상자를 적분하고 미분하게 되면 그 네모 상자 그대로 끄집어내셔라 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이 fx를 네모 상자로 가려놓은 이유는 이렇다. 너무나 fx라고 하는 문자에 연연하지 말란 뜻이야. 즉 안에 있는 거 통째로 끄집어낼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나중에 정적분하고의 관계가 연결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의미는 지금 당장보다 일단 이렇게 인지하고 계셔. 부정적분은 적분하고 미분하게 되면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끄집어내진다.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는 순서만 바꿔보는 거야. 내가 어떤 함수 fx를 미분하고 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역시 생각. 내가 얘를 미분하게 되면 fx 미분하게 되면 너희들 눈에 뭐로 보일 거냐면 f 프라임 x로 보이겠지? fx를 x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걔를 다시 적분하셔라 라는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미분하셔야 피적분함수가 나옵니까? 라는 얘기지. 따라서 내가 뭐를 미분하셔야 f 프라임 x가 나오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fx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해하셨니? 그리고 당연히 적분상수 c도 달리지 않겠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내가 어떤 피적분 함수를, 즉 주황색 박스를 아까와 다르게 적분하고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하고 적분하게 되면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게 되면 주황색 박스 그대로 끄집어낸 다음에 뭐 하나만 더해달라? 적분상수 C 하나만 더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당연히 두 번째 의미도 생기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적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래서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 두 가지 식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적분의 계산도 갑시다. 자, 첫 번째로 적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y는 x의 n차식부터 적분하기 시작할 거야. 미분의 증명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안타까운 건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적분하지 못한, 증명하지 못한 친구가 전체 선생님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의 경험상 보면 한 8, 90%가 넘어. 즉 되게 웃기게도 내가 너희한테 계속 오늘 시간만 해도 미분의 정의가 뭐야, 도함수의 정의가 뭐야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 근데 오늘 같을 때 너희가 정확하게 걔네들이 목적이 혹은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그 8, 90% 들어가게 돼. 한번 배웠으면 반복해서 계속 되뇌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 아시겠어? 자, 그러면 부정적분의 계산하는 것을 할 건데 내가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라고 얘기했었어?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아시겠어? 그게 별거 아닌 얘기처럼 들려서 자꾸 희석시키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미분의 역연산이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부정적분이란 것은 내가 부정적분 했을 때 어떻게 돼? 라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뭘 미분해야 피적분함수가 나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들어. 내가 현재 x의 n승을 부정적분하고 싶어요 라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걔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내가 너희한테 지금 알려드린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얘의 결과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x의 n승이 나와야 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자, 그럼 봐라 얘들아.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특징으로 무엇을 알고 있냐면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작아지는 게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차수, 지수에 달려있던 숫자가 앞으로 내려오는 게 특징이었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놈은 몇 차였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미분했을 때 n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몇 차였겠어? n 플러스 1차였겠다 아시겠어? 따라서 x에 n 플러스 1차식이 있었을 것이고 자, 그뿐만 아니라 얘를 미분했을 때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졌을 텐데 나온 결과 중에 n 플러스 1이 없잖아. 그 얘기의 뜻은 n 플러스 1이 역수로 기다리고 계셔서 소거됐다 이해하셨냐?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적분상수 C가 달려 있었을 거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부정적분 했는지 확인해 보려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부정적분 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적분한 결과가 맞는지 제일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그 결과를 뭐 해봄으로써 미분해 봄으로써 피적분함수가 나온지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미분해 봤더니 n 플러스 1 내려와서 없어지고 n 플러스 1은 차수 하나 작아지니까 n차 된다. 적분상수 C는 사라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x의 n승이 남는다. 됐어. 자, 그리고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건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라는 것을 굳이 계산이라 말하지 않을 거냐. 이건 정의에서 이미 말했어. 그러면 부정적분의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너희한테 전달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시냐면 정말로 말 그대로 적분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갑니다. 내가 지금 얘를 적분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써보자. 인테그랄 x의 n차 더하고 dx야. 자, 내가 얘를 적분하고 싶어요 라고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적분 변수 뭔지 확인해. 오케이? 적분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목하는 문자가 x이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었으면 피적분 함수에서 그 x에 관한 항부터 갖다 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피적분 함수의 차수에 1을 더해.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게끔 바꾸는 게 두 번째야.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내가 지금 1을 더한 이 지수승의 역수를 갖다 곱해. 이게 네 번째야. 세 번째야.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적분상수 C 갖다 쓰면서 마무리한다. 이게 네 번째야. 물론 오늘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1, 2, 3, 4단계로 끊어드리면서 계산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바꿔내셔야 돼.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할 건데 단 오늘은 선생님이 오늘 너희가 적분을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단계별로 계속 끊어드릴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x제곱 dx가 있었어. 자,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입니까? x요. 그러면 피적분 함수식에서 x부터 갖다 쓴다. 됐지? 자, 그 상황에서 몇 차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2차례.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1 시키니까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의 역수를 갖다 곱하니까 3분의 1.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쓰란다. C 쓰면서 마무리. 이해하셨어? 그리고 적분상수 C 쓰는 거는 너희 중간고사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데 적분상수 제대로 안 써서 감점당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게 감점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적분상수 C 쓰는 거 꼭 연습 잘 해놔.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자, 이번에는 인테그랄 x에 관한 1차식을 볼 테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고 x 있으니까 갖다 써. 자, 그리고 여기에 지수 자리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얘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따라서 1한테 1 더하니까 2승. 그리고 그거에 역수 갖다 곱하라 2분의 1.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C. 됐니? 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3만 있어. 자, 그럼 숫자만 써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적분배수가 뭐야? x지. 오케이? 근데 x인데 x가 안 보이지. 그러면 x에 갖다 쓰시고 여기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x의 0차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거기다 1 더하니까 x에 1. 됐어? 오케이? 그리고 그거의 역수가 곱하니까 1인데 여기는 3 같이 따라와서 3x. 그리고 플러스 c. 자, 그럼 아가들 잠깐 볼래?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적분된 결과를 미분해 보는 거라고 했어. 3x 플러스 c를 미분해 보시면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뭐만 남는다? 개수만 남는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3 남으면서 맞았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4번을 풀어드리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인테그랄 1dx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에 것과 똑같아. 사실 이건 조금 이따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갖다 쓴 거고 얘는 뭘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냐면 가끔 적분을 보다 보면 1dx 대신에 인테그랄 dx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 즉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써 있게끔 생략 가능해. 인테그랄 1dx나 인테그랄 dx나 똑같은 식이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이런 식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x 플러스 c라고 쓰시면 돼. 이해하셨어? 다만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혹자에 따라서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에 따라서는 여기에 0이 생략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0일 때는 안 쓴다. 아시겠니? 오케이? 0일 때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 오케이? 따라서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건 뭐가 없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이고. 역시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 적분 변수가 누구? y라는 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즉 x의 값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얘는 y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하시면 y에 관한 빵차식이지. 따라서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y니까 y에 관한 0차식에서 1차식으로 바뀌었을 거고 x 세제곱 따라올 거야. 이해하셨니? 그 상황에서 1에 대한 역수 갖다 곱해봐야 1이잖아. 이해하셨어? 그리고 적분상수 c 갖다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훈훈하다. 응? 응. 또 뭐 써줄까? 그냥 C라고 쓰시면 돼요. 다 공통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실수배. 합. 차. 다들 표정이 언제 쉬냐는 표정인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실 거야. 민수야 힘내. 자, 실수배는 어떻게 갈 겁니까? 그러시면 우리 상황을 좀 가정하고 들어갈 것인데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갈 것이냐면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됩니다 라는 상황이 하나가 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잠깐 여기 봐. 우리가 보편적으로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됩니다 라고 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해. 근데 이 상황은, 여기 있는 이 상황은 스몰 fx를 미분하시면 f'x가 됩니다 라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스몰 fx를 미분하면 무조건 f'x가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겠어? 스몰 fx랑 f'x는 정확하게 도함수와 원함수 사이 관계에 있어. 오케이? 그에 반해서 라지 fx와 스몰 fx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우리가 보통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됩니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분접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만약 이런 식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라지 fx와 스몰 fx는 그냥 별개의 함수야. 아시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아셨어? 오케이,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실제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문제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는 적이 있는데, 라지 fx를 예를 들어서 3x 제곱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좌변 미분했더니 뭐 나와? 스몰 fx 나오고요. 우변 미분하니까 뭐 나와? 6x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해. 얘는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라지 fx를 미분한다고 해서 스몰 fx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 뭐라고 써야 돼요? 하시면 라지 fx 프라임이라고 쓰셔야 돼. 무슨 말이겠어? 이 상황에서 스몰 fx는 완전히 다른 함수 정의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이 깔려있는지 안 깔렸는지, 또는 너희가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문제에서 저 조건을 깔아줘야 되는지 안 깔아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 만약 이러한 조건이 안 깔려있을 때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당연해. 아시겠어?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노렸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라지 g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라는 상황에서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인테그랄, 자, c 곱하기 fx dx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우리 이거부터 봐보자. 그리고 수학은 항상 증명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셔라. 그냥 너네 임의대로 외우지 마시고 항상 증명하면서 접근하셔라. 자, 선생님이 부정적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의 역연사라고 그랬지. 그러면 반대로 내가 얘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라는 말 뜻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미분해야 제가 나옵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지.
생각. 도대체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문제 시작에서 라지 fx 미분하면 스몰 fx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c 곱하기 스몰 fx, c 곱하기 라지 fx가 쓸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그리고 당연히 부정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되셨어? 오케이. 자, 내가 지금 부정 적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얘 미분했을 때 얘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 얘 미분했더니 뭐 나와? 적분상수 c는 사라질 것이고 앞에 곱해지는, 우리 미분할 때 앞에 곱해지는 상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만 미분하시면 됐었지. 여기까지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볼 거냐면, 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c라고 하는 상수로 묶어내 보려 해. 그러면 c로 묶어내고 나니까 여기는 라지 fx가 남을 것이고, 두 번째 c는 c로 나누니까 뭐가 남아? 그렇지,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125가 아니야.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라지 fx 플러스 c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라지 fx c는 스몰 fx를 적분한 결과잖아. 이해하셨어? 따라서 현재 이 식은 어떻게 쓰는 것이 가능하냐면 c를 앞으로 묶어낸 뒤에 그 남은 결과를 적분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니? 그 말의 뜻은 이런 뜻이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상수는 적분 앞으로 묶어낸 다음에 적분하세요, 혹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적분하세요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적분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인테그랄 x의 n승 dx만 적분할 수 있는데, 난 이제부터 이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적분이 가능하다고. 따라서 2 곱하기 x 세제곱 따위의 식을 적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시면 주목하는 문자가 x라고 하였을 때 그 x부터 쓰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상수는 그냥 갖다 쓴다가 두 번째. 오케이. 자, 주목하는 문자의 지수승 봤더니 3이니까 1 더해서 4가 될 것이고 그거에 역수 갖다 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C 쓰면서 마무리하겠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스몰 fx와 스몰 gx가 더해져 있는 식을 적분하세요 라는 뜻이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난 얘를 부정적분할 것인데 부정적분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의는 내가 도대체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나타납니까지. 생각해봐. 내가 뭘 미분하면 얘가 나타날까 생각해 보시면 라지 fx 미분하시면 스몰 fx 나타날 것이고 라지 gx 미분하시면 스몰 gx 나타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적분상수 c도 달려있지 않겠냐. 너무나 타당하게 얘 미분하면 얘 미분했더니 스몰 fx, 얘 미분하면 스몰 gx, 적분상수 c는 소거됨.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적분상수 c의 사용세를 보시면 얘는 어차피 실수라고 하는 집합이니까 두 개 이상의 실수로 쪼개어질 수 있다가 자명하지. 따라서 현재 이 식은 라지 fx 플러스 c 더하기 라지 gx 더하기 c로 써도 괜찮다 이해하셨어? 근데 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는 스몰 fx를 적분한 식의 결과일 것이고, 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스몰 gx를 적분한 식의 결과일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됐어? 자, 따라서 스몰 fx, gx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자, fx 따로 적분하시고 그리고 더하기 gx 따로 적분하시는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의미는 이런 뜻인데,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뜻은 내가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두 개 이상의 식이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걔네들을 각각 따로따로 적분해 준 다음 더해줘도 괜찮다야. 되니? 자,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식의 의미는
내가 두 개 이상의 부정적분이 존재하고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부정적분이 존재하고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부정적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피적분 함수들부터 연산하고 난 다음에 적분하셔도 괜찮다는 뜻이야.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의미부터 해석해 보시면, 아가들 잘 봐. 왼쪽에서 오른쪽에 오는 식부터 해석해 보시면, 너희는 지금까지 피적분 함수가 항의 개수가 한 개인 것만 적분할 수 있었어. 뭐였었냐면 x의 n차식까지만 적분할 수 있었잖아. 근데 성질 1번에서 우리가 이 앞에 실수가 곱해져도 괜찮다는 건 증명했고, 2번 성질에 의해서 꼭 항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씩이 덧셈으로 연결돼도 적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2x 세제곱 더하기 3x dx라는 식이 있었을 때 얘 어떻게 적분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시면 여기 있는 거를 따로따로 적분해도 괜찮다고. 오케이? 그럼 따로따로 적분하게 되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는 x니까 x라는 문자 잡고 그 앞에 2 있는 거 데꼬지. 지수자리 1 더하니까 4승 될 것이고 역수 갖다 곱하니까 4분의 2지. 이게 첫 번째 거 적분한 거고, 두 번째 것은 3x 데리고 왔고 1차씩 증가시키니까 2일 것이고 그거 역수 갖다 곱하니까 2분의 3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분상수 C 하나 써주시면 된다. 이해하셨어? 이게 좌변식에서 우변식으로 오는 의미야. 됐니? 그럼 우변식에서 좌변식으로 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인테그랄 x 세제곱 플러스 4dx가 있고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dx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두 개 이상의 적분식이 있었을 때 반드시 얘 적분하고 반드시 얘 적분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하나의 적분식으로 합칠 수 있다. 피적분 함수끼리 먼저 연산한 다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세제곱 여기 플러스 x세제곱가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것은 4 더하기 2니까 6만 적분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우변에서 좌변 오는 식의 의미는 얘네들의 적분하는 연산을 가능하면 줄이고 싶다야. 아시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음? 야, 그리고 3번까지 빠르게 다시 간다. 내가 만약 여기가 뺄셈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3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한 방에 그냥 풀마로 처리하자. 자, 여기는 이 식은 당연히 무엇을 미분했을 때 얘 피적분 함수가 탄생합니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라지 fx 미분하시면 스몰 fx, 라지 gx 미분하시면 스몰 gx 나온 거니까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뀐다. 됐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적분상수 c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내도 괜찮잖아. 따라서 여기 fx 플러스 c, 여기 라지 gx 플러스 c, 다만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지. 됐습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쪼개어지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반드시 덧셈인 게 아니라 뺄셈이어도 각각 적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좌변에서 우변 오는 의미일 것이고, 우변에서 좌변 오는 의미는 두 개 이상의 적분식이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으로 연결돼 있어도 연산식을 피적분함수부터 연산한 뒤 적분해도 괜찮다야.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다 3파악 되셨니? 자, 여기까지가 적분에서 나오고 있는 간단한 성질들 계산까지의 정리고, 이게 적분의 끝이야. 부정적분은 되게 간단해.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좀 이따가 3번부터 14, 5번까지 문제를 쫘르륵 다 푼 다음에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구분구조법을 시작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한 50분 정도 딜레이 돼서 아마 오늘 구분구조법이 안 끝날 거고, 이번 주 목요일날 너희들 테스트 공지 이미 들어갔을 텐데 목요일날 테스트 보고 그 이후로 구분구조분하고 정적분 얘기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구분구조법 얘기를 마무리 짓고 아마 방학을 가게 될 거야. 아시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나가보도록 합시다.